얼마 전 진료를 하다가 이 이야기는 꼭 영상으로 남겨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아주 특별한 병 이야기나 드문 사례는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밥은 잘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그날 진료실에 들어오신 분은 70대 초반의 어르신이었습니다. 새끼 식사는 빠뜨리지 않으셨고 영양제도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손주와 다시 산책하고 싶다는 마음에 계란도 하루에 여러 개씩 꾸준히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몸 상태는 어르신 스스로 느끼기에도 분명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기운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축 처지는 느낌이 들었고 오르막길은커녕 평지를 걷는 것조차 숨이 차서 자주 쉬어야 했습니다.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았지만 혈액 검사, 영상 검사 모두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해하셨습니다. 검사도 정상이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겁니까? 이때 제가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어르신, 이건 병이 아니라 몸의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있는데도 힘이 없고 다리가 무겁고 예전보다 쉽게 지치고 몸이 점점 느려진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게 아닐까? 그래서 고기, 계란, 두유를 열심히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근육이 되지 않습니다. 계란을 하루에 12개를 먹어도 그 단백질이 근육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면 몸은 여전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고 계신 핵심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순히 팔과 다리를 움직이기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위급할 때 에너지를 꺼내 쓰는 우리 몸의 가장 큰 저장고입니다. 다시 말해 근육은 움직임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은 아주 조용히 아주 꾸준히 줄어듭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근육은 30대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40대에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50대에도 기분 탓인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60대에 들어서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60세가 되면 이미 젊었을 때 근육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두면 몸이 약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와 소화 효소 분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먹은 단백질의 70에서 80% 정도를 흡수할 수 있었다면 60대 이후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40에서 50%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밥은 분명히 먹었는데 기운은 없고 단백질도 먹었는데 근육은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바로 어르신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상태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체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균형을 잡기 어려워져 넘어질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 낙상으로 골절을 겪은 경우 기대 수명이 평균 10년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면역력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 기능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기, 폐렴 같은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서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모르고 접근하면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단백질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성인의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약 1g 정도입니다. 체중이 60kg라면 하루에 60g 정도면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하루에 계란 2-3개도 먹고 고기도 조금 먹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50대 이후부터는 이 공식이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근감소증을 예방하거나 이미 줄어든 근육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체중 1kg당 최소 1.2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즉, 체중 60kg인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약 80에서 9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를 계란으로 환산하면 무려 하루에 10개에서 12개 분량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고개를 저으십니다. 그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양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년기에는 단백질 흡수율 자체가 이미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12개를 먹어도 그중 절반밖에 흡수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근육으로 가는 양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많이 먹는 것보다 잘 흡수되고 잘 쓰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마치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몸속으로 흡수되지 않고 다 빠져나가면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필요한 단백질에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째,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위산과 소화 효소가 줄어든 어르신에게 딱딱한 고기나 질긴 단백질은 위에 오래 머물기만 할 뿐 흡수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도록 돕는 보조 영양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근육은 단백질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칼슘, 아연, 마그네슘 같은 성분이 함께 있어야 근육 합성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집을 지을 때 벽돌만 쌓아 놓는다고 집이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시멘트와 철근이 있어야 비로소 구조가 완성됩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가격이 부담되지 않아 꾸준히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육 회복은 하루 이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소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충제라도 비싸서 오래 먹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단백질 식품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정답은 이미 우리 밥상 위에 있습니다. 약국 진열대가 아니라 대형마트나 시장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단백질 함량만 높은 것이 아니라 노령이 몸에 맞게 흡수와 활용까지 고려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변화를 확인한 음식들입니다. 지금부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세 가지를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그저 국물 맛을 내는 재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음식입니다. 바로 건새우입니다. 건새우 한 줌, 대략 20마리 정도에는 계란 서너 개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건새우의 진짜 가치는 단백질에만 있지 않습니다. 새우를 말리는 과정에서 칼슘은 약 10배, 아연은 5배 가까이 농축됩니다. 특히 아연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시키는 효소를 활성화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어르신 한 분은 건새우를 반찬으로 꾸준히 드신 지 2달 만에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본인은 다리에 힘이 다시 들어온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건새우는 단순한 단백질 식품이 아니라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탱해주는 아주 효율적인 음식입니다. 게다가 가격도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한 달치 건새우 비용이 단백질 보충제 일주일분보다 적게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황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황태를 술 마신 다음날 해장국 재료로만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황태는 의학적으로 봐도 노년기에 아주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황태는 겨울 동안 얼었다 녹기를 수십 번 반복하며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자연스럽게 풀어져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일반 생선은 소화에 3시간 이상 걸리는 반면 황태는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소화됩니다. 위장이 약해진 어르신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습니다. 황태 100g에는 약 80g에 가까운 고농축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소고기, 살코기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지방은 적고 비타민 A,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성분, 간 기능을 돕는 물질까지 함께 들어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73세 어르신은 아침마다 황태국을 드신 뒤 아침 기상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음식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 건새우와 황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물은 많은 분들이 그냥 콩이지 하고 가볍게 지나치는 음식입니다. 바로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은 단순한 식물성 단백질이 아닙니다. 그 검은 빛깔 속에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 먹은 단백질이 근육세포까지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근육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검은 콩은 바로 이 마지막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검은 콩 100g에는 약 40g이 넘는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 콩보다 높고 두부의 3배에 가까운 양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단백질의 질입니다. 검은 콩은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높아 우리 몸에서 근육으로 전환되는 효율이 매우 좋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세 어르신 한 분은 검은 콩을 꾸준히 드신 뒤 혈압이 안정되고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는 게 무섭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알고 있어도 잘못된 습관 하나로 효과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식사 직후 커피입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단백질과 무기질의 흡수를 크게 방해합니다.
밥 먹고 바로 마시는 커피 한 잔은 근육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못 남기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잘못된 음식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금치 속 수산 성분은 두부의 칼슘 흡수를 막아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단백질도 칼슘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운동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운동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운동만 하는 것은 벽돌 없이 집을 짓겠다고 삽질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될 때 운동은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현실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5년 뒤, 10년 뒤 어떤 모습일까요? 걷는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지팡이에 의지하게 되고 집 밖에 나가는 횟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근육은 지금부터라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이후에도 올바른 단백질 식단과 생활 습관을 실천한 분들은 근육량이 15% 이상 회복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다시 혼자 걸을 수 있고 손주의 손을 잡고 시장에 나갈 수 있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근육 회복 식단 플랜입니다. 첫 주의 목표는 소화 적응과 기초 회복입니다. 아침에는 황태국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무와 대파를 넣어 끓이면 소화 부담 없이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검은 콩밥이 좋습니다. 쌀과 검은 콩을 3대1 비율로 섞으면 혈관과 근육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건새우 반찬을 곁들이십시오. 무침이나 볶음처럼 조리법을 바꾸면 질리지 않고 계속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 목표는 근육 합성, 가속화입니다. 아침은 황태 미역국이나 황태죽으로 조금 더 부드럽게 업그레이드합니다. 점심에는 검은콩 두유나 검은콩 비율을 늘린 콩밥을 드십시오. 저녁에는 건새우전이나 들기름을 살짝 두른 건새우 볶음으로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2주만 실천해도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5일 정도 지나면 속이 편안해지고 일주일쯤 되면 걸음이 가벼워지고 2주가 지나면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10년 전 몸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약국보다 밥상이 먼저입니다. 건새우, 황태, 검은콩 이 3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는 대로, 먹는 대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으로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을 진료실에서처럼 쉽게 풀어 설명드리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